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웰컴! 주석기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문장 하나로 사람들의 가슴을 뛰고 설레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바로 애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그러니까 2012년이죠. 이때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베가 레이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이고 그 스마트폰에 대해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재밌는 스마트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그 뒤에 갤럭시 S5, G 프로 2, G3, S8, 노트 8, 노트 10 플러스 등의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몇 년 동안 사용해온 저에게는 이번 아이폰 SE, 여기 바로인데요, 첫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스마트폰을 구매했죠. 여담이지만 아이폰 SE를 산 가장 큰 이유는 맥북 프로와의 연속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어쨌든 그만큼 안드로이드라는 생태계에 익숙한 저입니다. 생태계가 무서운 게 하나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생태계에 익숙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흔히 쓰던 삼성 스마트폰에 있던 백키와 메리키도 없고, 아이폰은 포스터치가 되는 홈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물론 11 시리즈와 같이 아예 홈키가 없는 것도 있죠. 첫 아이폰은 저에게 있어 이러한 부분부터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 써보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폰의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케아는 10, 10S, 11과 같은 플래그십, 그리고 SE와 같은 미드레인지 제품입니다. 애플은 항상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래와의 조우라는 이 문장, 아이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다 아실 듯 합니다. 바로 아이폰 X이 출시될 때 내세운 문장이었죠. 이번 SE는 여러분들 애플 고공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상적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리뷰의 관점으로 과연 이 제품을 써오면서 합리적인 제품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애플은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4개에 80만원이라는 미친 가격 책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E는 개념이 있는 가격 책정이라고 할 정도로 직구의 메리트가 크게 없는 가격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미국과의 가격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노치가 없고 홈 버튼이 살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담긴 마지막 스마트폰입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면 이렇게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이번에 프로덕트 레드가 원래는 에이즈 이런 거에 기부가 되는 건데 코로나로 있는 위험한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이 된다 해서 이번에 프로덕트 레드를 구입을 했고요. 간략한 퀵스타트 가이드, 두 가지의 보증서,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애플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애플 아이폰 SE, 뒤에 사과는 여전히 이렇게 빛이 나고 있고 생각보다 빨간색이 괜찮습니다. 마감 역시 훌륭하죠. 무광과 같이 아이폰 10, 11에서 봤던 그런 번쩍번쩍한 소재는 아니지만 절제가 잘 된 색깔의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음량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 그리고 무음 모드를 위한 버튼이 있고, 오른쪽은 전원 버튼만이 존재합니다. 굳이 삼성이나 LG와 달리 전원 버튼 밑에 별도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박스에 남아있는 두 가지 구성품을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저런, 언제까지 넣어준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 애플이 포기했죠. 결국에 5W에서 끝내고 애플워치에는 더 이상 이걸 넣어주지 않고 케이블만 넣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또 아이패드에 새로 들어간 거는 20W를 넣어주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쯤 아이폰에 20W를 넣어줄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무료 에어팟이 아니라 이어팟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는 유선 이어폰이 하나 있고요. USB A 타입에서 라이트닝까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원가를 잘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5W 충전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USB PD에 18W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충전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꽤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전 속도가 빠르면서 충전 배터리 용량도 낮기 때문이죠. CPU는 애플의 A13 바이오닉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CPU 성능과 동일합니다. 벤치마크상의 수치는 이러하지만 사용하면서 체감한 성능은 생각보다 꽤 괜찮다 했습니다. 램이 3기가더라도 단 한 번도 제가 버벅임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버벅임을 느끼는 것과 앱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폰 SE의 램은 3기가이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음악을 듣다가 노션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다가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가 다시 처음 실행한 카카오톡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카카오톡이 로딩이 됩니다. 채팅창에 채팅 내용을 적고 있었다면 모두 채팅 내용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제가 쓰고 있던 것마저도요. 램의 용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아쉽죠, 이런 건. 유저에 따라서는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후술하겠지만 전 이 부족한 램이란 이유 때문이라도 SE를 절대 메인 스마트폰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램이 3기가에서 지원이 끊긴 아이폰 6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끊긴다는 건 꽤 다른 문제죠. 애플은 그렇지만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이 가격대라고 eMMC를 넣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NVMe, 빠른 스토리지, SSD를 넣어서 파일과 화면 전환 속도를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1821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적은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작은 디스플레이와 더 작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해상도도 작고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엔진이 일반 차보다 낫는데 자동차의 사이즈도 줄어버리니까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아이폰 8의 배터리 재활용한 것도 똑같고 SE가 재활용기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사용 용도, 즉 저는 오전에 100%를 충전해서 하루를 충분히 사용하고 집에 들어온 배터리가 한 20% 정도 남아서 그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빠른 배터리 소모가 보이는데요. 물론 A13 바이오닉의 칩셋을 사용해서 게이밍 성능이 좋기는 합니다. 충전선을 꽂고 게임을 해야지 배터리에 혹사를 방지할 수 있다. 그거는 또 다른 사실이고요. 다만 충전은 1821mAh라는 적은 용량이라 그런지 0에서 50%는 과장이 아니고 30%면 충전이 다 되고 완충까지는 배터리의 성능을 고려해 결론적으로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배터리 타임이 짧아도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큰 단점이 맞지만 반대로 충전 속도가 빠르다면 어느 정도 이 단점이 상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독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사용 패턴에 아직까지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스펙부터 보자면 4.7인치 16:9 비율 1334 곱하기 750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HD 해상도보다 조금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해상도는 둘째치고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얼마인지 직접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건데요. 아까 전에 말했듯 해상도를 낮췄으니 배터리도 낮은 용량을 탑재하였고 결론적으로 오래 간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감수할 수 있을지 저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후 종평에서 이어지겠지만 저는 서브폰의 이 사이즈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사진 몇 장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담컨대 확실한 건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화질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센서는 아이폰 8과 똑같지만 CPU의 호처리 능력으로 보완을 잘 해주죠. 근데 저조도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흐릿하고 뭐 번지고 이런 거 역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의 중저가형 핸드폰과 비슷할 정도로 화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야간 모드 역시 없고요. 인물 모드는 사람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와 얘는 이전에 뭐 인물 모드를 해서 아웃포커싱을 걸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없죠. 하지만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저는 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용 목적과 선호도를 위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기존의 노트 10 플러스와 같이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절대 이 스마트폰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메인 스마트폰으로 갈 예정이라면요. 저의 경우에는 손도 크지만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이 저에게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더 빠른 타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자를 칠 때 작은 스마트폰이 그렇게 편하진 않고 쿼티 자판을 사용하는 저로서는 오탈자가 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성비와 실용성은 등가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지만 사이즈를 떠나 자판을 치는데 어려움이나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맥북 프로 때문에 반강제로 SE를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인으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외에 아이폰의 사이즈가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맥스가 아닌 작은 것을 원해서 아이폰 11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SE도 고려해볼 만은 하지만 11은 모르겠고 SE는 4.7인치라 너무 작다는 사람들의 의견 역시 꽤 있는 만큼 뭐 주변 오프라인 매장, 뭐 프리스비나 A샵 같은 데 가셔서 직접 한번 보고 결정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단순 성능은 SE가 현재로서는 뭐 장정 최고라고 볼 수 있지만 작은 사이즈를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터리 충전과 사용, 이거는 개인의 판단 그리고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제시한 캐치 프라이즈인 이상적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